10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대항해 시대 제2편 진행 중입니다. 2-8화 손익계산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VOC든 손익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동방무역지에는 복식부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회계 세계사 책에서 보듯이 벙커에서 버은 돈, 그 다음에 자신이 낸 돈 합쳐갖고 그거를 자산으로 만들어서 배가 돌아오는 후에는 다시 계산을 합니다. 자산이 L 플러스 E, 부채 플러스 자본보다 크다면은 이익이 난 거고, 반대로 자산이 작다면은 이만큼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즉 동방무역지는 BS 2장이면 끝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돌아온 후 하면은 모든 게 해피 엔딩이 됐습니다. 받을 사람은 돈 받아가고 사업은 끝났고. 그런데 이렇게 2장이면 끝인 이유는 뭐였냐면요. 한탕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돌아오면 청산해버려서 손익계산하고 분배하면 끝. 그러나 계속기업 또는 영속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계속기업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 현대회계, 현대기업은 계속기업을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회계학에 중요한 가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계속기업 가정입니다. 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이 가장 중요한, 가장 1번 되는 회계 기준이죠. 여기에 계속기업 가정이란 게 있고요. 3-9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일반적인 보고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 가능한 미래의 영업을 계속하려는 가정하에 시작된다. 따라서 기업은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한다. 이게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지만 재무제표라는 거를 매 기마다 만들 이유가 생기죠. 그런데 계속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냐? 마지막을, 즉, 이 사업의 종료 시점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그럴 필요가 있다면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작성해야 된다. 그러한 경우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수목적 회사, SPC라고도 많이 합니다. Special Purpose Company. 수목적 회사는 뭐냐면요. 수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라서 위장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부동산 개발 파이낸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를 개발해갖고 그 아파트가 분양이 끝나면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VOC는 계속 기업이었습니다. 사업 후에도 해태되지 않고 오랜 기간 유지된다. 물론 VOC 1차 선단, 첫 번째 배가 갔다 올 때는 동방무역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선단부터 10년 투자 방식이라고 하고 그 후에는 5% 이익이 생길 때마다 배당을 줬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 주식증서랑 배당을 지급하는 거죠. 영속기업이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종이 쪽을 주고 이 증서를 가진 사람한테는 수익을 배분한다. 어떻게? 배당이라는 걸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손익계산이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VOC 정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6년마다 회사는 비용과 이익과 손실, 그렇죠? 회사는 비용과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전반적 기록을 보여주는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록을 제시하지 않는 관리는 처벌 대상이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육감도 사례를 갖고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1-9화에 제가 육감도 얘기를 했습니다. 8월 달에 사업을 잘했죠. 그래서 3월 30일 날 이런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도 질문했습니다. 이 600만 원이라는 거, 이익경,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때는 조금 얼버무렸어요. 이번에 좀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익경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회계 등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탕 사업이랑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산에서 부채 및 자본금 더한 걸 빼면은 이제 이익이 나오겠죠. 즉, 이 사례에서는 2,100만 원에서 부채 100만 원, 그리고 자본금 500만 원 더하면 1,500이니까 600만 원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기업에서는. 한탕사업에서는 이렇게밖에 못하죠, 또. 근데 계속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냐? 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갖고 손익계산서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기초이익이익금, 기초라는 게 뭐예요? 사업 시작할 때, 회계기간 시작할 때 플러스 당기순이익 빼기 배당 하면은 기말이 나온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이용한 거면 사용한다. 손익에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수익이란 건 뜻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본이 증가하는 게 수익입니다. 비용이란 건 뭐냐? 자본이 감소한 어떤 활동에 대한 대가가 비용입니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이익 또는 손실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거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다른 건 보지 말고 요 안에 요것만 봅시다. 숫자는 보지 말고요. 이제 여기 매출, 이게 수익이겠죠. 또 매출원가, 이게 비용이겠죠.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겠죠. 그럼 이제 또 여기 가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손익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으면 이거는 손실이네요. 네. 금융수익 플러스 수익이죠. 금융비용 마이너스죠. 기타 수익 플러스죠. 기타 비용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수익에는 매출액 그리고 금융수익, 기타 수익이 있다. 금융수익이 뭐냐? 이자 수익, 배당 수익. 그렇죠? 이자라는 게 은행에다 돈을 저금해놨다가 거기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채, 다른 회사채를 샀다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회사 주식을 샀다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수익에는 로열티, 임대 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용에는요, 대표적인 비용이 매출액과 대응되는 매출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아주 잡다하죠. 판매하는 데 드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금융비용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자 비용이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내죠. 또는 사채, 회사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들한테 이자를 주죠. 기타 비용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감도사들 가서 이 경우 600은 어떻게 계산되었나?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요. 이렇게 계산됐어요. 현금 매출이 500이었는데 그때 식자재 200을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300이 이제 첫 번째 매출이익이고요. 두 번째 매출이익은 외상이지만 1,000만 원어치 팔았고 300만 원 식자를 써서 700이 됐습니다. 예, 이런 매출원가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식자재가 매출이 일어나는 순간 매출원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의 영어명이 어떻게 돼요? Cost of Sales 이렇게 되죠. 매출의 원가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또 비용들이 있죠.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매출은 총 1,500인데 매출원가는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500이 빠지고 임차료, 급여, 수도, 광열비 같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400이다. 그래서 이익은 600이다. 이렇게 한 표로 나타날 수 있죠. 이런 거를 표로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아까 한 거 그대로 수익에서 비용 뺀 거. 그렇죠? 그대로죠. 그래서 600이 나온 거. 그리고 서식만 이렇게 한 겁니다. 회사명 쓰고요. 여기 단위 쓰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격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네. 왜 성격별이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성격별이 있는 반면에 기능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능별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 총이익 1,000이 나타납니다. 네, 여기서요. 다시 판매비와 관리비, 즉 400을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 600이 나타나죠. 여기서요. 금융비용, 금융수익, 기타 비용, 기타 수익. 3월 달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대로 00을 더하고 빼니까 이제 당기순 600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를 기능식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기능식 손익계산서와 성격별이 있는데요. 성격별 손익계산서는 현대에서는 안 쓴다고 봐도 됩니다. 주석에만 있습니다.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거죠. 아까 본 현대자동차가 기능별이죠.
기능식 또는 기능별, 여기 기능별로 그랬네요. 예, 이제 육감도 사례로 회계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요다음 과에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육감도의 BS와 IS